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막을 통과를 해서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 물질의 이동 방식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투라는 현상, 그리고 능동수송, 마지막으로 세포 내 섭취, 그리고 세포 외 배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의 물질 수송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확산과 삼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냥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뭐 수동 수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능동 수송이나 세포내 섭취, 세포의 배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ATP라던가 생체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확산부터 물질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물질 수송 방식은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질의 농도 차이에 따라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즉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따로 에너지를 소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ATP 소모가 없다. 소모가 없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될까? 이동 속도가 커지겠죠. 농도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물질이 잘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확산에는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지질 이중층 막을 단순하게 직접 확산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뭐 수송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물질 자체가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지질 이중층 막을 직접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특성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확산을 하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질들, 단순 확산을 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자의 크기가 작아야겠죠. 인지질 이중막을 이제 직접 통과를 해야 되니까 분자의 크기가 작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기름이잖아요. 소수성을 띠고 있는 기름막이잖아요. 지질막이기 때문에 그 기름과 친해야 돼요. 즉 극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극성이라는 거. 극성이 없고 지질에, 여기다 쓸게요. 지질과의 용해도가 큰 분자일수록 얘네들이 잘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지질과 용해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성 물질. 소수성을 띠는 물질일수록 단순 확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수성을 띠는 애들은 여기 막 안에 있는 요 지방산 꼬리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성을 띠거나 극성을 갖지 않거나 분자의 크기가 작은 요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얘네들을 운반을 시켜줄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지질 용해도가 좋지 않거나 뭐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산 방식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수송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송체 단백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통로 단백질이라는 것과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이 단백질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촉진확산에 관여하는 단백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통로 단백질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통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촉진 확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수송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물질이 쭉 통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짜 통로처럼 생겨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이동할 때 물질 이동 시 단백질 자체의 구조가 변화가 되나요? 그쵸. 그리고 구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구조 변화가 없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문이 있으면 문이 열리게 되면 물질을 그냥 수송시킬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통로 단백질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우리 흥분의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탈분극에 관여하는 나트륨 통로라던가 뭐 칼륨 통로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통로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운반체 단백질은 조금 다르죠, 구조가. 운반체 단백질은요, 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그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변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러한 구조가 단백질의 물질 이동 시 구조 변화가 생기는 그런 단백질을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운반체 단백질로는요, 우리 포도당 수송체가 있어요. 포도당 수송체.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확산이랑은 다르게 이러한 단백질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동 속도가 포화가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축을 한번 볼게요. X축에는 물질의 농도차. 농도차라는 거 이거. 여기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여기가 고농도 뭐 저농도 이런 식으로 막을 경계로 농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농도차예요. 농도차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는 점점 더 고로, 얘는 점점 더 저로 이런 식으로 농도차가 증가할수록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농도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물질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 증가를 해요. 물질의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수송 단백질이 뭐가 되니까? 포화가 되니까. 아까 말했죠.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포화가 되면 더 이상 빠르게 수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동 속도도 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차에 따른 이동 속도에 포화가 없어요. 그냥 증가하면 농도차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이동 속도가 쭉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수송 단백질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농도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수송 단백질이 포화가 되어서 이동 속도도 포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양상을 가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단순확산에 비해서 촉진확산이 훨씬 더 이동 속도가 빠른 걸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수송체를 통과를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런 물질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단순확산은 그냥 천천히 지질막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